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백 교수님, 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 정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네.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6월 7월 초경에 예상되고 있는 전당대 당대표 선출을 위해서 그 이전에 한 두어 달 동안 임시 지도부를 이끌어갈 네. 비대위원장이 이제 6번째인데요. 당 지도부, 여당 지도부가 6번째에 들어서는데 어당팔이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는 황우여 당 상임고문이 이렇게 추대가 됐네요. 네. 뭐 할 만한 분들도 많을 텐데 왜 황우여 상임고문, 정치권에서 한참 이렇게 멀어진 분, 그만두신 분이 이렇게 또 중요 직책을 맡았나요? 네, 황우여 이제 전 대표 제가 여의도에서 가끔 뵀던 분입니다. 사실은. 그러겠죠. 지금 77세 되시고요. 판사 출신이신데, 예. 사실은 이제 이명박 그 정부 말기 때 이해창 총재 시절에 예. 당 대표 이제 그 이후에 박근혜 이제 정부 초 때랑 그 당 대표를 역임을 했는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하셨고, 때. 부총리도 하셨고. 이해창 총재가 들어섰을 때 그때 비서실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 나왔다. 그 이후에 이제 당 대표도 하고 그랬죠. 했던 분이죠. 원내대표도 하고 예. 사무총장도 예. 하고 그랬습니다. 판사 출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분이 색깔이 없는 분이다. 물론 예, 그렇죠. 좋은 말로는 굉장히 중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소위 말하면 카리스마라든가 이런 건 좀 정치적으로 전혀 그렇게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좋은 게 좋다. 다 이런 원만하다. 분인데 그렇게 그런 얘기하잖아요. 스타일이시죠. 예. 사실 2달 동안 이게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국힘의 당대표를 함으로 해서 사실은 당선인들이 이제 5월 29일 되면 5월 30일부터 이제 임기가 22대 임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 달에서 2달간의 이 비대위원장 내지는 당대표를 함으로 해서 사실은 실권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달 동안 비대위원장의 당대표를 함으로 해서 조율을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괜히 긁어부스럼처럼 욕을 또 잔뜩 먹게 돼 있어요. 비판이나 되죠. 비난. 오히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사실은 마이너스나 리스크를 당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지금 국힘에 사실 상당한 중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고사를 해버리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철규 의원이 아마 그 용산에도 이 의중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가장 그래도 원만한 국힘의 현재 상임 고문을 하고 계시는 황우여 전 대표가 무난하게 이끌어가지 않겠냐. 또 고사도 하지 않았고 이분이. 그럼 예. 내가 맡아보겠다, 해보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어쨌든 굉장히 고령이시지만 굉장히 또 건강하시기도 하고 예, 또 건강하시죠.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어떤 사리 분별력이 상당히 높은 부분은 또 굉장히 그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형, 이게 혁신적인 리더가 아닌 관리형 비대위원으로서는 적합하다. 네, 이런 그렇죠. 좀 분석이 예. 있습니다. 2달인데 무슨 혁신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이 윤재옥 원내대표는 권영세 의원이라든가 중진, 또 이번에 낙선을 했습니다만은 박진 전 장관 뭐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다들 고사를 하고 손사래를 쳤는데, 조경태 의원 6선 아닙니까? 내가 해보겠다라고. 근데 왜 조경태 의원은 또 노예했을까요? 조경태 의원은 사실은 원래 본류가 민주당이 민주당에서, 뿌리였지 않습니까? 예, 여기 김해에서. 넘어왔죠. 네, 그래서 국힘으로 넘어오신 분인데 사실 이분은 상당히 좀 열려있는 진보 개념이 좀 있는 분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최상병 특검도 선거 기간 동안에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국힘 쪽 주류 쪽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껄끄럽죠. 있어요. 네. 친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제 뭐 2시간 15분 동안 이제 환담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이제 있죠. 그 이후에 얘기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완책이 되면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분인 그 형국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그 기름에 불 붙이는 격이 돼버리는 이런 분들이 만약에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되면 사실 국힘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세력 힘이 약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경태 의원은 내가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우여 이제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은 뭐 혁신이라고 볼 것도 없습니다만 딱 하나의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대 룰을 네, 100% 현재처럼 100% 네. 당원 투표로 할 것인지 과거로 돌아가서 민주당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에는 70대 30이었지 네, 않습니까? 70대 30이었죠. 그걸 또 이 수도권 당선자들이라든가 낙선자들은 좀 개혁적으로 해서 50대 50으로 하자 네. 이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만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힘 내부에서 지역의 당선인들과 기존의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의견차가 있습니다. 특히 TK 지역은 이 100% 당심을 주장하는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 홍준표 시장도 100%로 해야지 뭘 또 바꾸냐고 당 그거 아닙니까? 대표인데 왜 당심을 표출하는 방안이지 왜 일반 인들의 표심을 당 대표에다 얻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특히 서울 내지는 수도권 의원들은 절대로 일반 표심과 당심을 플러스한 그런 결과를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인데 뭐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당심만 주축이 된 표심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선거라는 국면이 있고 그다음에 유권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여론을 결코 무시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30이든 70이든지 아니면 50% 정도의 일반 여론도 이 당대표 그 선출에 좀 도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원들만의 축제로 지금 이 전당대회를 치를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혁신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멀어지면서 많은 일반 그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자기들만의 리그라는 이런 비판 또 언론도 그렇게 비판을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룰이고 뭐 형식적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대표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괴멸 상태에 네. 빠진 보수를 이렇게 세울 것이냐. 그래서 누구를 세우느냐인데 가장 핵심적인 게 과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에 도전할 것인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관측과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심평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대구의 심평 변호사.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이제 본인이 알려지고 자칭하고 있지만, 있는데 어쨌든 29일 날 YTN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들은 얘기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한 전 위원장이 측근 의원들에게 전대를 가능한 한 밀어달라. 연계해달라고 부탁했다더라.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전화면이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전대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먼저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심평 그 변호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비판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명분도 없는 사람인데 지금 국힘 내의 우호적인 평론가라든가 그 사실은 국힘 쪽에 상당한 그 지지세나 의원들이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가 아니고 또 그 지금 국힘 쪽에 유리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는 그런 지배적인 비판이 상당히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추세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 마당에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뜻은 밝힐 수 있지만 국힘의 전당대회를 미뤄달라고 이렇게 의원들에게 부탁했다고 하는 부분은 정치권에서 상당히 지금 믿을 수 없다는 지금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몇 사람의 국회의원들 친소 관계가 있는 몇 사람의 국회의원들이나 당선인들에게 전대를 미뤄달라고 해도 그 전대가 미뤄지겠습니까? 안 미뤄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심평 변호사가 조금 이 가도한 그런 어떤 부풀리기 그 언급을 했다 이런 지금 게 상당히 그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심평 변호사 그분 말씀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런 의사를 표출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 네. 그러냐면 총선 참패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지금 뒤에 말씀하시겠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 부재로 인한 총선 참패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 탓이 상당한 그런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가 아니라 네. 뭐 68%, 70% 이렇게 나오는 뭐 겁니다. 10% 6배가 무려 넘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탓이고 여론조사는 10% 정도만 한동훈 탓이다라고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복귀를 해서 전당대회 출전을 해서 당대표에 도전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국힘 지지자들 분들은 굉장히 한호할 일이지만 정치권에서 그렇죠.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상당히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심평 변호사도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또 대학교 교수인가를 네.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에 또 고향이 그쪽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 대구, 의원들이 대구 많으니까 네. 아마 이런저런 의견들을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근거 없는 물론 얘기는 그렇겠죠. 아니라고 보는데 지난 20일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저런 문제로 논란이 있고 홍준표 시장이 또 뭐 배신자다 어찌다고 할 때 SNS에 글을 하나 올렸지 않습니까? 네, 올렸습니다. 그때도 무슨 일이 있어서도 국민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정교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공부하고 성찰하는데 한두 달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전대는 안 나오겠다. 그런 뜻으로들 다 이해를 했는데 심평 변호사가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니까 현실적으로 만약 그게 부분적이라도 사실이라 한다면은 한 전 위원장이 조기 등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본인이 설사 안 나오려고 하더라도 지금 한 전 위원장 아니고는 이 리더십을 가지고 보수를 이끌어 나갈 어떤 중심축을 세울 사람이 없다고 지금 이 보수 측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경원으로 세우겠느냐, 네, 안철수를 세우겠느냐. 네. 지금 압도적으로 한동훈을 다들 지지하고 있다.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기 싫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등이 떠밀리고 받쳐져가지고 전대 불가피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의 의사가 정치 재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내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나서는 것보다는 추대 형식이나 명분을 제공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암초가 하나 뭐냐면 바로 용산 대통령실의 의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 결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내가 전대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물론 뭐 국힘 당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용산 대통령실의 의사가 거스른 상태에서 전대를 출마를 할까 하는 부분은 아마 국힘의 내부적인 혼란이 상당히 올 겁니다. 네.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대표 출마를 반대한다는 게 전파가 되는 상태에서 과연 국힘의 당선인이나 기존의 국회의원들, 국힘 쪽 의원들이 지지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대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국힘의 당대표로 선출이 되는 결과가 가상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럼 국힘은 상당히 지금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힘이 혼란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용산과 국힘이 갈등을 빚으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그러면 있고 이제 엄청난 바로 당이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당정 간에 이제 혼란이 오면서 만약에 친윤 의원들이 이제 자기들 지금 현재 당선된 국회의원은 4년을 지금 국회의원 하고 윤석열 대통령 2027년도 5월 달에 이제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그 상태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 탈당 요구가 나오면은 현재 정부 여당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그 리스크나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의 지지나 명분 없는 과연 그 전대 출마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백 교수님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좀 갈등을 빚었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고 총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책임론을 놓고도 네. 네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다 하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난 게 오찬 거절 네, 아니겠습니까? 오찬 거절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화합을 해야 한다. 네. 화해를 해야 보수가 결속이 되는 가장 거예요. 먼저. 그게 가장 네. 중요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뜻이 맞아서 뭐 연대를 출마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조금 더 시간을 보자. 그렇죠. 너는 좀 빠르다. 지금 참으라고 할 당력이 수도 또 있고. 상당히 소모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뜻이라는 것은 결국 두 분이 화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차례 갈등이 이미 기존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그 네 차례 갈등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대란에 관련해서 인터뷰 다음 날 사퇴 의사를 또 밝혔다는 게 이제 후문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오찬 거절 말씀하셨는데 오찬 거절 중에 그 전에 비대위원들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됐지만 소위 말하면 회식을 했다는 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오찬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요청해서 월요일날 오찬을 하자라고 했음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앙금이 남아있다는 걸 표출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국힘 내지는 보수 우파의 전열을 가다넘는 가장 첫 번째 책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화해다. 이것이 바로 이 당위성 내지는 그 어떤 화두이고 명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급선무죠. 예, 상결이다. 그런 얘기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론조사 미디어 토마토 같은 데서 조사한 거 보면 자기 당권 지지자로 한동훈 위원장이 44.7%고 나경원은 18.9%, 뭐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이제 불출마한다고 했지만 9.4, 유승민 5.1, 주호영 4.2, 권영세 3.1, 권성동 3.5, 2.5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나경원 의원이 유력한 당선자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당대표 이른바 비윤이랄까 나경원 그리고 원내대표 친윤 이철규 이렇게 지금 틀이 어느 정도는 용산에서 짜진 것 아니냐는 게 정치권에 해자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 출마 않겠다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해본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과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전대 출마를 강행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보수가 대분열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를 빚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또 한동훈 SNS에 위원장을 공격을 아주 했어요. 또 공격을 했네요. 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홍준표 의원은 아마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 나서는 걸 굉장히 막는 그런 부분인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나이 연대라고 옛날 김장 연대 그랬는데 나이 연대 나경원 당선인 나경원 전 의원하고 이철규 뭐 사실은 이철규 의원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친윤의 그 핵심 그다음에 비윤의 이 당대표 그다음에 친윤의 원내대표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부분이 있지만 원내대표가 모든 어떤 당 장악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나이연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그 마땅치 않은 그런 어떤 비유다라고 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부 반응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연대가 왜 나오느냐면 한동훈 위원장의 전면 부상, 재입성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 그 막아버리는 형태의 제동을 걸기 위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옳지 않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국힘 쪽 내에서 흐르는 기류는 이 윤심 소위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의중을 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나이 연대가 이렇게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나 가장 급선무가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대통령실의 지지 이 부분이 선결이 될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뭐 나경원 당선자가 용산 관저에 들어가서 부부 만찬도 했고 그런 데서 어느 정도 뭐 얘기는 된 걸로 보이고 부부 만찬을 하지 않았다고 그뭐안 했다고 부인을 해서 뭐 되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도하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데도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 측에서는 일체 윤심이 실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정말 그 후벼 파는 듯한 이런 어떤 비판은 결코 홍준표 대구시장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언동이다 이런 비판이 많죠. 그렇습니다.